그 지하철을 타면은 이렇게 딱 이거 내 거다 저거다 하는 거 딱 금방 서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앉았어요. 앉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 다음번 정거장이 된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는 분이 내리미치면서 할머니 두 분이 타는 거예요. 할머니 두 분이 딱 타서 할머니 한 분이 내 옆에 앉고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쓴 거예요. 야, 근데 그 상황 오래 못 가잖아요. 제가 일어났죠.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세요.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앉으시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. 그거 제가 그 자리 양보하고 별거 아니었지만 그렇게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고 저도 내가 좀 잘했다 해서 이번에도 이번 저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롭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얘기를 9급 공무원 쌍둥이 형제를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제 친구가 그 쌍둥이 남자 형제를 갖고 있어요. 이란성 쌍둥이인데 성격도 달라, 키도 달라, 얼굴도 달라, 다 달라요. 다 다른데 한 3년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나란히 합격을 한 거예요.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? 9급 공무원이 30대 1, 40대 1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 형제가 나란히 합격했으니 그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저녁도 사고 뭐 술도 사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. 1년 정도 지나서 쌍둥이 형제를 이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. 야, 너 공무원 죽이지. 일찍 끝나고 엄청 좋지 않냐? 그랬더니 아저씨 저는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공무원 좋지 않니? 왜 그러니? 그랬더니 저는요 일이 너무 많아요.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공부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공부를 못해요. 그래서 그러니 그것도 좀 그렇구나. 또 뭐가 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작아요. 월급이. 그래 공무원이 월급이 좀 작은 건 사실이지. 그래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맨날 야근해. 맨날 야근해가지고 제가 친구들을 못 만나요. 야, 그것도 좀 그렇겠구나. 그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긴요 다녀야죠. 그래서 전 또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때려친다 그럴까봐 때려치면 제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게 또.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싶어서 동생한테 또 물어봤어요. 제가 너도 형하고 생각이 비슷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? 너 뭐가 또 이렇게 좋으냐라고 얘기했더니 일은 많은데 제가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부했던 것들이 그 일할 때 많아서 일 잘한다고 칭찬까지 받아요. 그래 그거 잘 됐구나. 또 뭐가 있니? 그랬더니 월급이 작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절약절약 아끼고 해서 연금도 들었고요. 실비보험도 들었고 저축도 한 700~800만 원 했어요. 그러더라고요. 야, 너 참 진짜 대단하구나. 그래서 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야근은 많은데 그래도 시간을 줄여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제가 저녁도 사주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그 애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. 그러니 갑자기 그 얼굴에 해민스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. 해민스님이. 저 깜짝 놀랐어요. 해민스님이 뭔지 알고.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.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른 게 당연한 거죠.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항상 나쁘게 생각하는 형하고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 동생하고는 사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. 나쁘게만 생각하는 형은 매사가 짜증나고 매사가 성질이 나고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고, 그런데 좋게만 생각하는 동생은 어떻겠어요? 만족스럽고 기쁜 일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. 현실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형이 7급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했을지도 모릅니다. 현실에 불만을 많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. 왜냐?
그렇게 7급에 합격했으면 제 친구가 저한테 득달같이 잘난 척 하려고 연락을 했을 겁니다.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것 같아. 두 형제가 앞으로 누가 더 잘 될지, 누가 잘 되지 못할지 아직은 모릅니다.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동생처럼 생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자기가 가슴을 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동생처럼 생각하는 쪽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우리 두 쌍둥이 형제가 다 같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. 두 번째 얘기는 내 것을 남한테 나누어주면 내 거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얘기는 낚시를 잘하는 낚시의 고수를 통해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. 요즘에 도시오브라고 해서 그 이덕화, 이경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낚시 인구를 2, 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. 낚시 인구가 한 700만 명, 당구 치는 인구가 한 1200만 명, 등산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낚시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낚싯대를 메고 강으로 갑니다. 강에서 낚시를 들이우자마자 그냥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. 원체 선수들이니까.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, 낚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궁성궁성 모이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보려고. 진짜 춥네요. 그래서 낚시가 막 이렇게 떠드니까 한 사람 낚시를 하다가 방해받는 게 싫어서 낚시도구를 사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립니다.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 사람들을 쭉 불러서 여러분들 제가 낚시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10마리 잡으면 한 마리 저한테 주세요. 그러는 거예요. 9마리 잡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. 그래서 모인 사람들한테 낚시의 포인트 잡는 법, 떡밥이나 미끼 만드는 법, 그 다음에 타이밍 잡는 법, 이런 것들을 쫙 가르쳐 줬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낚시할 때마다 가서 친절하게, 자세하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방해받기 싫어서 저쪽으로 간 낚시 선수하고 이쪽에 여러 사람들의 낚시를 가르쳐 준 사람하고 낚시 물고기의 바구니에 어느 사람이 많이가 잡혔겠어요? 당연히 그 이쪽에 이 낚시 가르쳐 준 사람들이 많았겠죠.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. 낚시 잡은 사람들이 물고기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카톡 친구가 됐어요. 카톡 친구가 되니까 카톡 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블로그도 좀 만들어 보세요. 블로그를 만들었더니 또 파워블로그가 된 거야. 파워블로그가 됐더니 낚시용품 제조 판매회사들이 또 협찬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서 문화센터나 다른 강좌에 출강까지 하게 됩니다. 얼마나 좋은 게 많아졌습니까? 자기가 갖고 있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 파워블로그도 되고 문화 강사의 강사로도 가고,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쪽에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기쁨을 나눠주고 기쁨을 갖는 그런 기쁨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나도 좀 그렇게 할걸. 내가 하면 저놈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. 뭐 후회할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자기 것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주 중에서도 또 그런 재주가 하나씩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. 어제는 불타는 금요일이 있지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.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